안녕하세요. 동남아TV 이종호입니다. 그간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 관련한 이야기들을 많이 공유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동남아TV의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서 동남아의 주요 국가의 경제에 대한 그런 컨텐츠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15년 동안 동남아 지역 연구 담당자로 일하면서 여러 기관들 혹은 기업, 학교에서 동남아 관련한 강의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의외로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이구 이 국가가 이 정도 수준이나 되나? 혹은 이 국가가 좀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반응들을 자주 보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동남아의 개별 국가의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한 것이 좀 사실이기도 하고 이러한 아쉬운 점을 좀 해소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남아 개별 국가의 경제 관련 정보에 대한 컨텐츠를 제작해 보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컨텐츠로 제가 지금 체류하고 있는 태국 관련한 정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태국 정부 기관이나 IMF 같은 공신력 있는 국제 기관들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강의 내용을 활용하고 싶으시거나 관련한 통계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요청을 주시면 제가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서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인 태국의 경제 관련한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태국입니다. 태국은 지금 이제 동남아의 몇 없는 국왕이 집권하고 있는 국가죠. 인구는 6,700만 명, 그리고 태국어를 쓰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는 동남아에서 두 번째로 크고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한국의 약 3분의 1 정도 규모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GDP는 8,000달러에 좀 못 미치는 정도 수준. 생각보다 높죠. 그리고 지금 경제 성장의 방향성을 연도별로 잠시 본다면 60년대 산업화 시작해서 우리랑 비슷하게 노동 집약적 수출 주도형 성장을 계속해 오다가 90년대 들어서 전자 그리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산업 고도화 과정을 거쳤고요. 2000대 중반 이후로는 창조경제 녹색 혁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한 그런 경제성장 방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동남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대외 의존도 그러니까 경제 전체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정도로 꽤나 높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동남아의 대표적인 관광 대국이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게 주요 경제 지표고요. 명목 GDP 5,300억 달러 정도, 1인당 GDP 7,792 이 정도 수준이고요. 자,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4% 정도까지 성장세를 유지해 왔는데 작년에 2.4% 정도로 저성장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출 수입은 2,400억 불, 2,100억 불 정도. 자, 외환 보유고는 2천억 달러를 좀 넘는 수준으로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래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지만 외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종별 경제 구조를 보시면은 태국이라고 하면은 농수산물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강한데 의외로 농수산물 관련한 업종의 비중은 8% 정도로 낮고요. 비농림수산 부분, 특히 제조업 부분이 최대 업종이다라는 게 특성입니다. 제조업 이외에는 유통이나 물류, 호텔, 레스토랑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무역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은 주요 수출입 국별 자료고요. 오른쪽은 품목별 자료입니다. 자, 주요 수출 대상국은요. 미국, 중국, 일본 순이고요. 수입은 중국, 일본, 미국 순입니다. 수출입 양쪽 다 미중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특징입니다. 품목별로 보시면은 주요 수출 제품이 의외로 자동차와 전자제품이 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태국의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수입 같은 경우에도 전자제품, 원유, 기계, 금속, 화학, 부품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즉 여러 가지 산업재료 수입해서 국내에서 가공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수출 주도형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국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부분에도 그런 특성이 많이 드러나 있는데요. 자, 국별로 먼저 한번 보시면요. 일본의 투자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미국, 홍콩, 네덜란드 순으로 내려오는데요. 자, 일본의 주요 제조업 관련 기업들이 지금 한 3, 40년 정도 동안 태국을 동남아의 핵심 제조업 생산 기지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에 진출하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헤드쿼터를 두고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태국에 대한 투자가 많은 것도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종별로 보시면요. 제조업 단일 업종의 42.4%. 역시 태국이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과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제조업 내에는 어떤 게 메인이냐라고 오른쪽 표를 보면은 자동차, 그리고 컴퓨터 전자제품, 그리고 광학제품 이런 쪽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기반으로 한 외국인 투자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미지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현재 태국 정부가 가고자 하는 경제 정책의 방향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보시겠는데 이 내용을 보는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많이 종사하시는 게 좋긴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나라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알고는 가야겠다라는 입장에서 태국의 미래 경제 운영 정책의 방향성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핵심 정책이 타일랜드 4.0이라고 하는 태국 경제의 핵심 방안인데요. 자, 스마트입니다. 스마트 산업, 스마트 시티, 스마트 피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태국의 경제 산업화 과정을 1.0, 2.0, 3.0 농업, 경공업, 중공업 순으로 봤을 때 앞으로 4.0은 창조경제, 혁신, 스마트를 기반으로 한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기반으로 한 고소득 산업으로의 전환 이런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중소기업, 서비스업, 노동자 그리고 각종 기술들을 스마트 파밍, 스타트업, 고소득 서비스업, 지식 기반의 숙련 인력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을 가진 산업 구조로의 변화 이런 변화를 꿈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 육성 업종은 왼쪽에 있는 S커브로 표기에는 5가지 업종 그리고 차후에 미래형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또 5가지 업종, 이 10가지 업종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단기적으로 한 10년 안쪽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자동차, 스마트 전자제품 등을 비롯한 5개 업종 이 업종을 우선 집중 지원 육성을 하도록 하고요. 차후에 이렇게 성장세가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업종으로의 전환 그리고 연계 발전 방향을 뉴 S커브라고 하는 이 5개 미래형 산업으로 연결시켜서 쭉 성장세를 이어나가겠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차세대 자동차나 스마트 전자제품, 의료 웰빙 관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태국 경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런 방향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태국 경제에 대한 미니 강의 전달드렸고요. 태국 경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알고 싶으신 특정 포인트를 댓글로 요청 주시면 제가 찾아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분석을 해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